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TV 유지훈 앵커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날씨가 좋아갖고 많은 분들이 나들이 다녔을 텐데요. 저도 저 한강에 한번 잠깐 나가봤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아주 그냥 바글바글 많더라고요. 자, 코로나19 걸리려면 어쩌려고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번에 주말에 지내다 보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83명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기준 최다라고 하는데요. 비수도권으로 좀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나들이 하더라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지금 월요일인데요. 코스피 시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분위기 좋습니다. 3,137포인트, 0.38% 상승한 모습이고요. 일단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반면에 좀 마이너스네요. 1,034포인트, 0.27% 지금 하락하면서 일단 코스피 쪽으로 매기가 몰리고 코스닥은 일단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대 지수가 조금 약간 방향이 좀 다른데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서 오늘 장 매매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자, 오전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주말에 지금 뭐 하셨나요? 주말에 또 네. 주식 연구도 하고, 네네네, 역시. 또 예. 오징어 게임 다시 한번 재분석했습니다. 제 분석, 네. 이게 재미가 좋았나 보네요. 네. 재밌었나 보네요. 그거 말고 일본에도 비슷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일본판 오징어 게임 예전에 뭐 했었던 거 데스 게임 그런 것도 많이 찾아봤어요. 네. 배틀로얄도 있고. 네, 맞아요. 뭐 카이저라는 것도 있고. 맞아요. 도박 묵시록.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신이 봤습니다. 말하는 대로. 네. 재밌더라고요, 다들. 네.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 되게 상당히 잔인한데. 네. 그리고 예전에 네. 왕자의 게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판 네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네. 해가지고 네. 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장르가 또 새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10년 전에 오징어 게임은 10년 전에 시나리오 썼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제작 여건이 안 돼갖고 못 만들다가 뭐 넷플릭스라는 뭐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주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감성이 들어가갖고 우리나라 심파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또 새로운 감성으로 받아들여갖고 인기가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거 좀 제 분석이 좀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재 배우의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주가도 막 많이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쇼박스도 오르지 많이 올라가고. 관련주들도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어가지고. 이 새로운 또 컨텐츠 만드는 업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초록뱀 등등도 지금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K 콘텐츠가 새롭게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으면서 그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좀 잘 올라갈 것이라고 좀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매수를 못했다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화난 모습인데 더 화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기료가 인상이 됐다고 해갖고 자, 지금 우리 송범선 전문가에서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자, 지난주 한국전력이 8년 동안 억눌려 왔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전기 요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뭐 에어컨이라던가 TV, 냉장고 등등 이제 다 우리 일상생활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동안 안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국민들 전체에게는 굉장히 좀 악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악재인데요. 네, 굉장히 또 많이 내야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이제 한국전력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전력 주주들은 이게 이제 예전에 인상이 원래 계속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인상을 안 하고 계속 미뤄왔단 말이죠. 그래서 연기를 하다가 이번에 전격 인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한국전력 매출에 본격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주 이런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전력이 잠깐 최근 분기에 들어서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또 전기요금을 올리게 돼서 다시 한번 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한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그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구체적으로 기존 대비 얼마나 좀 올리는 것인가요? 전기 요금이 그러니까 3원 올렸습니다. 3원. 네. 얼마 안 올, 예. 근데 3원이요. 네. 이게 지금 단위가 중요한데요. 네. 킬로와트 시당 네네. 3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그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3원이었어요. 마이너스 3원 이제 많이 감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0원으로 올려가지고 3원을 올렸다라는 건데 이 킬로와트 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 사용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원 올렸다 그러면 별로 아닌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평균 사용량을 좀 따져볼게요. 주택용 4인 가구 일반적으로 4명이 사는 가족의 집의 경우 월 평균 사용량이 350kWh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50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050원 가량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4인 가구에서 1,050원 정도 더 내야 된다. 매달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주택 말고 산업 일반용도 있죠. 뭐 공장이라던가 아니면 사무용 이런 사무실에는 월 평균 물론 뭐 기업이 크면은 더 많이 쓸 거고 또 공장 가동률이 높으면은 많이 내겠지만 평균적으로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9,240kWh를 쓰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상에 따라서 최대 28,000원 가량 지금 더 인상이 돼서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50원 더 낸다 그러면은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이. 예전에 뭐 에어컨도 펑펑 틀던 거를 이제는 약간 좀 신경 쓰여서 진짜 많이 월 평균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뭐 2,000원, 3,000원 더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좀 전기요금이 올라갔다라는 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좀 밝힌 바는 뭐냐면요. 네. 지금 다른 물가 있잖아요. 다른 물가. 네네네. 다른 물가는 다들 많이 올랐단 말이죠. 뭐냐면은 국제 유가도 50% 상승을 했고 유연탄, 연탄, 석탄 이런 거 있잖아요. 유연탄은 80% 급등을 했는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전기 요금만 안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1,000원, 2,000원 더 내는 거 상당히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제 더 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전력을 네. 매수를 하면은 우리가 냈던 전기요금만큼 주가가 올라가면은 한국전력이 그만큼 수익이 쌓이니까 한국전력에서 1,000원, 2,000원 더 냈던 거 다시 페이백으로 1,000원, 2,000원 주식으로 좀 수익 차익 금액만큼 또 배당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돌려받으면은 그나마 좀 안 억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억울하지 않으려면 한국전력 주식을 좀 사갖고 좀 수익이 나야 되는 것밖에 없네요. 네네. 안 사신 분들은 어쨌거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자, 뭐 일단 아까 그 뉴스 잠깐 보니까 한국전력에 보니까 억대 연봉자가 3,000명이다. 그래서 방만한 경영을 지금 우리 우리 소비자들에게 좀 전가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내년에도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지금 남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올리고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연탄이라던가 국제 유가를 계속해서 요즘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올리겠다 이런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연탄이 이제 81%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 유가도 48% 상승을 해서 이런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 올린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4사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가구당 부담이 월 평균 200kWh에 600원 더 부담되고 4인 가구 350kWh에 1,050원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내년에는 좀 더 올리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다른 이제 물가들에 비해서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전력이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좀 부담이 쌓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털어버리고자 지금 하는 거라서 이왕 올릴 때 내년에도 좀 약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료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전력 근데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8년 동안 했던 거를 갑자기 터트릴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내년까지 좀 대비를 해놓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는데 8년 동안 안 오른 지금 전기요금도 올라서 지금 우리 송봉선 전문가님 마음고생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 주식을 좀 사서 갖고 수익을 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한국전력 주가 자, 과연 사갖고 좀 수익이 좀 날지. 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이제 좀 본격 상승 가도를 밟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주가가요, 2016년에 가장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동안 이게 이제 고생했던 것이 이제 전기요금 인상한다 하다가 계속 안 했기 때문이죠. 안 했기 때문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인상하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화면에 좀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마우스 가리키는 이 부분이 2016년입니다. 2016년에서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올랐었어요. 2016년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조금씩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기대감. 근데 여기 이제 사실 2013년, 2012년에 올리고 안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올리겠지 하면서 막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제 뭐 탈원전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전기료 인상이 자꾸 늦춰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올리잖아요. 여기 이 부분보다 올리니까 분명히 이제 이 매출이라던가 재무제표 상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한국전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요, 2020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횡보했어요. 상당히 좀 재미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때 급락을 한 이후로 재미없는 흐름 나왔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에너지를 쌓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전력은 방송에서도 저는 몇 번 이걸 다뤘어요. 다뤄가지고 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하고 어떻게 됐으면요, 23일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23일날 이제 인상할 것이다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한 4% 올랐어요. 4% 올랐는데 한국전력 나름대로는 급등입니다. 이거 장대 악몽이에요. 4%. 장대 악몽인데요. 한국전력 4% 장대항목 나타났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큰 소리 때려 눌러가지고 마이너스 1.22%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물론 뭐 선반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반영했다고 해서 요만큼 오른 게 선반영이라는 건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8년 동안 이렇게 묵혀뒀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년 동안 묵혀뒀던 거라면은 요 정도 올라가지고 선반영이라고는 택도 안 되고 월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승이 한번 저는 이렇게 좀 와줘야지. 이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전고점 못 뚫더라도 이 정도 절반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저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전기 요금의 인상에 따라서 매출의 극대화, 또 최근에 흐름이 보시니까 그 원전을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지금 외국에 지금 뭐 미국이라던가 중국 쪽에 그 우라늄 관련주들도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 그런데 또 한국전력 그러면 또 원전 기술을 또 굉장히 좀 탁월한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가에서 밀어줘서 외국에다가 원전을 판매하는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이 이제 좀 본격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전기요금이 지금 올해도 요번에도 오르고 또 내년에도 좀 오른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좀 가게에 좀 부담이 될 텐데요. 자, 한국전력 주식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자, 개인 공매도 대주 기간 연장. 자, 요번 뉴스인데요. 자, 11월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그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도 연장할 수 있다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매도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그 공매도 기간이 짧아갖고 외국인 기관들과 비교해서 좀 차별화하고 있지 않느냐 얘기 나와줬기 때문에 요번에 60일에서 90일로 좀 늘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조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개인 공매도 기간 연장에 대해서 한번 송범선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11월부터 자, 이제 개인 공매도 기간이 좀 늘어난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나요? 60일에서 90일로 이제 대여 기간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50%나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한 달 정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주 기간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이제 원래는 60일 이후에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갚는다 이런 제도인데 이제는 60일이 아니라 한 달 더 늘어나 90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달 정도였는데 이제 3달로 해서 이제 좀 바뀌었다. 개인들의 이제 차입 기간을 약간 늘려서 좀 공매도를 좀 불평등한 거를 좀 좀 이렇게 해소해보자 이런 걸로 지금 정부 측에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지금 그동안 늘리자 했는데 안 늘리고 있다가 좀 요번에 정부에서 지금 늘려준 건데요. 요즘에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그동안 안 하다가 또 하게 된 이유는 또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공매도가 이제 올해 이제 중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개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개인들에게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개인들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아서 1.9%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76%고요. 기관이 22.1%예요. 그래서 개인의 공매도가 1.9%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을 좀 유리하게 만들어 주고자 이런 제도가 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개인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예전에 이제 공매도 중단 이전에는 1.2%였습니다. 개인의 비중이. 근데 1.9%로 이번에 좀 제도가 바뀌면서 늘어났는데 이거도 부족하다 해서 그러면 너무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이 아닌가 해서 이제 개인들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늘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네이버 댓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요. 공매도 폐쇄해라 뭐 이런 댓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그런 것 같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좀 기간을 늘리긴 했는데요. 워낙에 좀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좀 늘려준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대여 기간이 지금 너무 짧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공매도 기간 늘려주면서 공매도를 오히려 하라고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와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공매도를 이렇게 좀 늘린다는 자체가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주가가 하락해야지 그렇죠. 돈을 버는 거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거를 왜 국가에서 조장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국가의 입장은 이제 그겁니다. 이제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고 아무래도 또 국가에서는 이런 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공매도가 있으면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쌓이고 매수 물량도 쌓이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수 목적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사실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주주들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매수를 해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는데 공매도가 자꾸 위에 쌓이면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것 때문에 공매도를 폐쇄해라.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대여 기간이 굉장히 길습니다. 거의 뭐 무기한 대여다. 이런 건데 지금 개인은 뭐 늘려봤자 뭐 90일 이러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장기 투자. 네네.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90일이면 사실 뭐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막 몇 년씩 가져가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매도가 이제 투자라는 개념에서는 벗어났죠. 사실 공매도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투기. 그러니까 가격의 차익을 얻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투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의 대주주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네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걸 매도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 안 좋잖아요. 이미지도 안 좋고 막 뭐 뉴스 언론에서 막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 팔고 주식은 그냥 계속 가져가고 근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존의 주식을 안 팔고 그냥 공매도로 해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주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대주주, 뭐 기업 경영자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좀 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시각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안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90일까지 연장도 너무 좀 짧은 것 같고 차라리 할 거면은 그냥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1년 정도 하면은 그쵸. 그나마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 아까 지금 보니까 개인 그 공매도 비중이 뭐 1.9% 하니까 98%가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 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불공정한 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시행이 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자, 지금 개인 전문가님께서는 이 공매도 이 개인 투자자가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아예 반대, 이거 진짜 나쁜 제도다,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요. 네네. 뭐 옵션에 풋이 있고 또 선물 매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뭐 이번에 뭐 헝다 그룹 사태라든가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장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서브프라임 사태 이런 것들이 갑자기 터졌을 때 그냥 만약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다면요, 시장이 급락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없고 그런 점들이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런 것들 많이 하니까 네. 큰 금액으로 막 선물 옵션 했지 뭐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개인들이 그런 걸 좀 많이 안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약간의 공매도를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 시장 리스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일종의 보험이죠. 일종의 보험이라서 지금 시장 리스크에 대한 공매도 이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가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내가 뭐 경영권 싸움에서 지기 싫다. 내가 주식을 팔면은 나보다 높은 상대방 주식 대주주가 이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대한 매각은 싫다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죠. 공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영권 내 지분 싸움에서 1대 주주가 돼야지 이제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데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경영권에 넘어가고 내가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존의 주식을 팔지 말고 또 공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 보험 역할,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맞춰 나가는 이런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몰빵을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 공매도 100%, 뭐 삼성전자 공매도 100%, 셀트리온 공매도 100% 이런 거는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뭐 10년, 20년 대기를 봤을 때 상승의 확률이 훨씬 높죠. 저는 그렇게 봐요. 성장성이 있고 또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 대형주 그리고 또 안정적이면서도 국가의 기반 산업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무턱대고 비중을 크게 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원외의 장세로 그냥 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그냥 막 100%, 70%, 80%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보험, 일종의 보험으로 어느 정도 가져간다, 공매도를 가져간다 하시면은 비중에서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한 10%, 20% 정도 나머지 80%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 공매도 말 많은데요. 그래도 일단 대주기간이 한 30일 정도 늘어났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한번 비중이 한 10%, 20% 정도 한번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자, 지금 이번 주제, 지금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송범선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댓글 중 하나를 선정했는데요. 자, 오늘 보실 종목은 대부시스터즈입니다. 자, 자이리님께서 지금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대부시스터즈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금 남겨주셨습니다. 자, 대부시스터즈. 자, 우리 송모서 전문가님. 자, 한 줄로 한번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네, 쿠키런 또 달린다. 네. 쿠키런. 쿠키런이 뭡니까? 쿠키런 게임 이름입니다. 게임 또 한번 달려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쿠키런이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그 과자 쿠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쿠키가 이렇게 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 게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예전에 흥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 세계 시장으로 글로벌 IP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그 캐릭터 상품. 네. 캐릭터 예를 들어서 뭐 포켓몬스터 그러면요. 이제 포켓몬스터는 이제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치면요. 뭐 아기상어. 네네. 아기상어 그리고 핑크퐁 아니면은 기존의 뽀로로 이런 것들은 이런 친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캐릭터화가 돼가지고 되는 것처럼 이 쿠키런 캐릭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매출의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가도 지금 엄청나게 좀 뛰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이 162% 뛰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예. 아니,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그 쿠키런 킹덤 새로 또 업데이트된 게임의 기대감 그리고 흥행 그리고 전 세계적 미국과 일본에서도 굉장히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또 하고 원래 이제 국내 시장 기준의 게임이었었는데 해외 시장이 점점 늘어나서 해외 시장의 28% 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게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쿠키런 킹덤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이런 국가들 굉장히 지금 좋은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과 캐나다, 일본에 그 마케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들여서 처음에 이제 신작 게임이나 이런 거 영화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는 막 광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광고 홍보 마케팅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에. 근데 여기서 마케팅이 없음에도 입소문으로 사용자 수가 굉장히 늘어가지고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용자와 매출의 이런 굉장히 호재로서 작용을 해서 쿠키런이 진짜 달리는 이런 롱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롱런. 이 쿠키런은 진짜 오래된 게임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오래돼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스마트폰 초창기 게임. 스마트폰 초창기 그때 막 이제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10년 된 그런 오래된 게임인데도 아직까지 이 스테디셀러로서 자리매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캐릭터가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 저는 놀랐고요. 자, 그럼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네.
주가가 진짜 역시 달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예. 주가가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오늘도 엄청나게 뛰었네요. 22%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13%인데요. 네. 비중이 너무 크시다면 어느 정도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좀 그렇게 크지 않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쿠키런과 함께 좀 달리면서 좀 스피드를 좀 만끽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언제 팔아야 되느냐? 달리기가 끝났을 때. 달리다가 네. 쿠키런이 끝나서 멈춰 세웠을 때 그럼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달리고 있다가 옆으로 흘러가 되죠. 옆으로. 네. 옆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네. 떨어져서 이제 뭐 여기 11선 여기 11선인데 11선에 맞닿아서 데드크로스 나올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달리기에 멈춰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추세 매매 방향에서는 계속 달려도 괜찮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시스터즈 쿠키런, 계속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데요. 자, 옆으로 주가가 좀 횡보하거나 약간 좀 떨어지면 그때를 조금 매도 시점을 잡아보시고요. 아직 달리고 있는 말이니까 한번 좀 계속 수익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손범선의 시선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아모레G입니다. 네, 아모레G. 자,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실적 부진해도 재도약 가능하다. 재도약 가능하다. 네. 실적이 부진한데도 재도약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KB증권에서 네. 아모레G를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네. 부진을 이유로 대면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요. 네. 낙폭 과대. 지금 보시면 너무 낙폭 과대잖아요. 네, 그러네요. 낙폭 과대라는 점에서 저는 이 매력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전략은 유효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지금 뭐 약간 부진해서 안 좋긴 하지만 실적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네. 이니스프리가 이제 매출이 하락했어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현지화 기준 매출이 좀 약간 하락하면서 근데 이제 중국 매출에서 또 올랐습니다. 현지화에서 6%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6% 성장이란 게요. 기존 컨센서스 대비 뭐 좀 많이 안 좋다라는 평가입니다. 업계에서는. 자, 그래도 6%라도 올랐던 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요. 매출액이 3, 4분기 매출액 아모레G가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1조 2,819억이고 영업이익은 3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04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 기존 그 예상치 대비 좀 실적이 부진했다는 거지. 이게 뭐 갑자기 막 적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당장 망할 것이다 이렇게는 절대 안 봐요. 네네. 저는 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이 덩치가 큰 회사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우리 또 용산역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용산역 앞에 신용산역 그쪽 앞에 그 번쩍거리는 빛의 기둥 그게 아모레의 상징입니다. 정말 미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대표 브랜드인 설화수를 비롯해서 럭셔리 화장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 잘 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강한 브랜드 육성, 뭐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사업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플랫폼과의 또 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레 퍼시픽 그 사이트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제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이트 그리고 여러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겠다. 스마트폰이든 또 인터넷, 컴퓨터든 간에 이래서 수익성의 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의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모레G는 어느 정도 그 믿고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차트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이제 한번 구간이 있었고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물론 지금 3,000명이 넘어서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언젠간 닥쳐올 텐데 그때 이제
마스크를 벗고 화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때 이제 분명히 한번 도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던 이제 입 주변에 화장을 안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곧 엄청나게 화장을 진하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레 G 저는 분명히 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은 재무제표를 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경배 회장 그룹 이분이 61%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일가가 국민연금도 5% 갖고 있고 자사주도 7.5%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5년 연속 흑자잖아요. 5년 연속 흑자, 당기순이익도 흑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고 부채도 22%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22%밖에 없고요. 자본 유보율이 7,400%나 있어가지고 유보금이 짱짱한 그런 회사고 영업이익률, 뭐 순이익률 다 5년 연속 흑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뭐 회사가 위기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위드 코로나 되고 또 다른 나라들, 뭐 영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막 클럽도 하고 막 술집도 다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또 그런 사회가 오고 또 중국에서도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또 한국 화장품에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한번 재도약하니까 여러분이 아모레 G 그때까지 좀 꾸준하게 좀 장기 투자하는 그런 과정을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올해 1년 내내 증시가 좀 횡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이렇게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모레지, 자, 증권사에서는 조금 목표 주가 좀 하향한 리포트가 나와줬는데요.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수혜받고 주가가 좀 반등 나와줄 거라는 좀 분석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좀 종목을 찾아보면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아모레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